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원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024년 3월 13일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조국방지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이 뭔지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예, 먼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거론이 생길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거론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거론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다음 순위의 비례대표자가 그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그 개정안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제264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거론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인데 정확히 보면 네.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 후보자 명단으로 올라갈 때 네. 이미 1심이나 2심, 2심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을 받은 사람이 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비례대표 대의원이 된 다음에 그 형이 확정돼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승계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때는 못하게 하겠다. 예. 일단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그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가 지금 이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의 판단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최상급심까지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확정이 되기 전에는 무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올 수 있고 비례대표 후보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위석은 무조건 승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론이 됐을 때 무조건 승계 다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후순위가 없으니까 승계가 안 되는 거고 또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 120일 안 되는 기간에 거론이 생기면 다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임하고 그 사람한테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되거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에는 당적을 이탈 변경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 그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유호정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거죠. 제적을 했을 경우에는 유호정 전 의원이 정의당에서 제적을 했을 경우는 유호정 전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고 또 120일 이후에 사퇴를 하거나 이전에 그래버리면 정의당에서는 그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도 유호정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빨리 사퇴를 해라 기간 내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권은희 의원도 비슷한 건가요? 예, 거의 다 그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적시켜라. 예. 난 스스로 못 나간다. 제적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론을 또 했었죠. 예. 국민의힘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 규정이 혹시 있다면 있을 것 같은데. 전에 199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그 264조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되거나 뭐 될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뭐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고 그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후순위에 있던 분들이 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이다. 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그 법률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좀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특정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제시한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뭐 그 내용이 말인데 어쨌든 국민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게 비례대표 개인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한테 투표하는 거고 그 유권자들의 의사의 결정은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몇 명 할당할 것인가 그런 점이 나는 거고 이 또한 나아가서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계 원칙의 예외 사유는 네. 거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기책 사유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선거법 위반을 한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왜 불이익을 소속 정당이나 그 후순위 이 후보자가 자기 잘못도 없이 그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심판 대상 조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당선자를 처벌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까지 부인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 범죄에 관하여 기책 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제재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위헌 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위에서 그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위헌 소지가 또 있는데 네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을 할 때 이미 1심이나 2심에서 형사 선고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 그런 사유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 뭐 그러므로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석 승계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 해당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이 돼서 재판을 해가지고 위법 사실을 사법부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당에 투표를 한 거잖아요. 예. 유권자들은 그 당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냥 만약에 거론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의원이 잘못된 것을 끝까지 가가지고 범법 사실을 이제 판결해버리면 그건 사법부의 판단일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직을 없앤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국민의힘 개정안도 여전히 예전 법률 규정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지금 명확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사건 법률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 전에 이혼 판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을 하는 건 잘못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고. 야, 이게 그 법리적으로 다툼의 그 여지가 뚫고 들어가면 정말 많네요. 예. 어떤 식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쪽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할 텐데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또 네. 그 유효한 투표지만 네. 낙선자를 찍어 대표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표를 사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사표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타나게 되고 이런 지역구에서 사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만약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했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나왔는데 네. 뭐 혹시 그분들 중에서 이제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네. 그럼 다른 의미에서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승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조국 혁신당에 투표한 것이 그 가치가 생기는데 뭐 내가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국회의원이 뭐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우선이가 안 된다. 아, 그렇지. 라고 하면 사표가 그러면 그것도 사표가 되는 거네. 그러면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사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정으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선거를 뭐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이 사람을 찍으면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 찍어주자. 차선책으로.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론조사도 네. 선거 임박에서는 발표를 안 하는 게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고 반대 현상도 있긴 합니다. 뭐 그 A라는 사람이 더 지지가 많은데 B라는 사람이 질 것 같은데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B라는 사람 모두 같은 사람으로 B를 지지를 해버리면 B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지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개정안은 비례대표에 관해서 조국 혁신당에 투표하면 결과적으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선거는 민심이다. 결과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선거 앞두고 지금 요즘에 뭐 공천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당내에 정말 잡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후폭풍이 이제 올 것 같은데 그 앞서서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재밌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광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